여러분, 그 냉장고 문을 열면 무심코 꺼내게 되는 그 빨간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아, 네. 그 익숙한 고추장통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마트에서 되게 쉽게 사온 그 통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치열한 미시세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은 그냥 고기 찍어 먹거나 찌개 끓일 때 쓰는 소스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딥다이브에서 파헤쳐볼 이 붉은 물질은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생물의 활동을 아주 정밀하게 통제하고 또 시간의 흐름을 맛으로 확 치환해낸 인류 최고의 화학적 발명품 중 하나거든요. 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고추장입니다. 그중에서도 무려 50일이 넘는 그 지난한 발효 시간을 요구하는 전통 고추장하고요. 단 하루 만에 그 시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마늘 고추장의 충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십 일의 시간을 하루로 압축하는 이 치트키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아주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재미있는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수집한 출처 자료들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어떤 것들 있죠? 일단 4비째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는 명인분의 레시피부터요. 경남 지역 특유의 마늘 고추장을 다룬 향토 음식 기록도 있고요. 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발효의 룰을 과감히 깨버린 요리 연구가들의 방송 레시피,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블로그 기록들까지 싹 다 모아봤습니다. 와, 진짜 과거부터 현대까지 다 아우르는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도출되거든요. 그게 뭔가요?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대화를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그 아파트 주방이라는 완벽히 현대적인 공간에서 우리 조상들의 미생물 제어 기술을 어떻게 재현하고 또 해킹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재료 차이점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아는 스탠다드한 전통 고추장의 재료는 꽤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춧가루, 메주가루, 찹쌀. 그리고 엿기름이랑 천일염, 조청 같은 것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경남 향토 음식 자료를 보면 여기에 마늘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를 훅 던져 넣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향만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부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생마늘을 막 통째로 다져 넣으면 그 알싸하고 아린 맛 때문에 고추장 본연의 밸런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마치 완성된 교향곡에 막 너무 튀는 강력한 솔로 악기가 들어온 느낌이랄까? 미생물들이 조화롭게 일해야 하는 발효도간에 마늘이라는 독재자를 집어넣는 꼴 같거든요. 아, 독재자 비유 좋네요. 만약에 진짜 생마늘을 그대로 다져 넣었다면 그 아린 맛을 내는 황화합물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맛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출처 자료들에 등장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이 마늘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요. 어떻게 다루는데요? 생으로 썰어 넣는 게 아니고요. 마늘하고 물을 믹서에 같이 넣고 곱게 갈아서 우유처럼 뽀얀 마늘물을 먼저 만듭니다. 마늘물이요? 네, 그리고 그걸 냄비에 붓고 푹 끓이는 거죠. 이 가열 과정이 진짜 핵심입니다. 열을 가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열을 가하면 마늘의 그 매운맛을 유발하는 알리에나제라는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맛은 확 날아가고 대신 마늘이 품고 있던 묵직하고 달큰한 풍미만 남아서 엄청난 베이스 육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매운맛의 스위치는 열로 꺼버리고 단맛의 스위치만 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앞뒤가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마늘을 넣는 이유 중 하나가 마늘에 있는 강력한 항균 물질, 그 알리신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알리신이 부패균을 막아주니까 보존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방금 푹 끓여서 효소를 파괴해버리면 알리신도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천연 방부제 역할은 아래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 부분이 과학적으로 진짜 흥미로운 딜레마인데요. 네네. 마늘을 가열하면 생마늘 상태일 때 알리신 수치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열에 의해서 이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아조엔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황화합물로 변형이 되거든요. 아조엔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변형된 물질들 역시 여전히 훌륭한 항산화 작용과 항균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 모양만 바뀌고 능력은 그대로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생마늘의 알리신이 문 앞에서 모든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쫓아내는 좀 거친 문지기라면요. 거친 문지기?
네, 가열된 마늘의 화합물들은 아주 노련한 클럽의 가드와 같은 거죠. 고추장을 상하게 만드는 유해한 곰팡이나 북폐균은 딱 억제하면서도 고추장 맛을 내는 유익한 발효균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선택적인 방어막을 쳐주는 겁니다. 와, 무차별적인 문지기에서 노련한 가드로의 변신이라니 이해가 쏙쏙 되네요. 감칠맛은 폭발시키면서 천연 방부제 역할까지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화학적 설계네요. 그렇죠.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그럼 이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시간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인의 레시피를 보면 이건 진짜 거의 인내심 테스트에 가깝더라고요. 네, 전통 방식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죠. 찹쌀을 물에 담가서 무려 10일간이나 삭히고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다 섞은 후에도 끝이 아니고 항아리에서 또 최소 40일에서 50일을 숙성시켜야 우리가 아는 그 깊은 맛이 난다고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효소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는 아주 지난한 생물학적 시간이죠. 그런데 유튜브나 방송의 마늘고추장 레시피들을 보면 이 기다림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린단 말이에요. 단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다거나 심지어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무슨 시간여행 치트키라도 있는 건가요? 이건 타임머신이 아니라 아예 공정 자체의 전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공정의 전환이요? 네, 명인의 전통 방식은 말 그대로 미생물이 일할 시간을 주는 발효 공정이고요. 반면에 하루 만에 완성되는 마늘고추장은 발효라기보다는 이미 발효가 끝난 결과물들을 모아서 합치는 조립에 가깝습니다. 아, 조리. 그러니까 미생물이 50일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야 할 그 맛의 블록들을 우리가 미리 다 완성된 상태로 가져와서 냄비 위에서 강제로 확기와 맞춘다는 뜻인가요? 완벽한 이해십니다. 아까 만든 그 마늘물에 열을 가해서 즉각적인 단맛과 감칠맛을 뽑아냈잖아요. 거기에 이미 공장에서 발효와 농축이 싹 다 끝난 조청, 그리고 간장이나 소금을 뜨거운 상태에서 한데 섞어버리는 거죠. 와, 벼락치기 같은 느낌이네요. 네, 시간과 미생물이 천천히 만들어야 할 그 끈적한 질감과 감칠맛을 물리적인 열과 기성품으로 순식간에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노동을 인간의 가열 공정으로 완전히 대체했다. 이것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리거든요. 네, 아주 영리한 속성 해킹인 셈이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50일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 조립식으로 끝내기엔 참 정성이 아쉽다. 이런 분들을 위한 중간 타협점은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자료에 동장하는 전기밥솥을 활용한 일일 마스터 클래스가 바로 그 완벽한 중간 지점입니다. 오, 밥솥으로 직고추장을 만든다고요? 밥솥이 어떻게 항아리의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블로그 출처들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찰밥을 안 치고요. 거기에 엿기름을 우려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밥솥을 보온으로 설정해서 딱 50시간을 삭히는 거예요. 식혜 만드는 원리랑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보온 기능의 온도가 대략 60에서 65도 사이를 유지하는데 이 온도가 엿기름 속 효소가 찹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할 때 가장 폭발적으로 활동하는 최적의 온도거든요. 아, 온도를 맞춰주는 거군요. 그 자료에 나온 묘사가 참 감각적이었던 게 50시간 뒤에 밥알을 엄지와 검지로 쓱 비벼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확인법이죠. 그때 밥알이 막 짓눌러지지 않고 미끈하게 또로로 말리면 전분이 다 빠져나가서 잘 삭은 거다. 이 디테일이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삭힌 물을 그냥 바로 쓰지 않고 냄비에 넣고 한번 팔팔 끓인 뒤에 식혀서 굳이 배보자기에 넣고 꽉 짜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손이 좀 가는 작업이죠. 그냥 편하게 믹서기로 윙 갈아버리면 안 되나요?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질감의 역학 때문입니다. 믹서기로 아무리 곱게 갈아도 밥알에 미세한 섬유질 입자가 앉게 되거든요. 아, 씹히는 게 남는군요. 네, 그러면 나중에 고추장을 먹을 때 혀에 텁텁하게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배보자기로 강하게 짜내면 섬유질은 싹 걸러지고 순수하게 분해된 당분 액체만 빠져나오죠.
이 맑고 달큰한 액체를 냄비에 넣고 원래 양의 4분의 1이 될 때까지 졸이는 겁니다. 4분의 1이 될 때까지요? 와, 정성이 엄청나네요. 네, 그렇게 완전히 식힌 다음에 메주가루를 먼저 섞어서 특유의 냄새를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저으면 시판 고추장 부럽지 않은 극도로 매끄럽고 윤기 나는 프리미엄 집 고추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 혀 끝에 닿는 그 벨벳 같은 질감을 위해서 배보작이라는 필터를 쓰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밥솥으로 5시간 삭히고 배보자기에 짜고 그걸 또 냄비 앞에서 4분의 1로 졸이고 있는다. 바쁜 청취자님들에겐 이것도 조금 번거롭게 들릴 수 있어요. 퇴근하고 쓰러지기 바쁜데 말이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진짜 극강의 실용주의 완전 초간단 스피드 비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하루 숙성 마늘고추장의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알토란이나 유튜브 출처에서 발췌한 초스피드 현대식 과정을 해부해드리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필기 준비했습니다. 첫째, 생마늘을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우유빛깔로 만듭니다. 둘째, 이 마늘물을 큰 냄비에 붓고 센 불에서 딱 5분간 끓입니다. 아, 매운맛을 날려버리는 그 과정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기에 조청을 넣고 3분, 소금과 황설탕을 넣고 2분 더 끓이는 거예요. 오, 시간이 되게 짧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끓어넘침을 조심하셔야 해요. 반드시 큰 냄비를 써야 합니다. 아, 가스레인지에 고추장 화산 터지면 청소하는 거 진짜 끔찍하거든요. 무조건 넉넉한 냄비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넷째, 이 끓인 액체를 냄비째로 얼음물에 담가서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힙니다. 이 식히는 과정이 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해요. 잠깐만요. 열이 화학적 조립을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펄펄 끓을 때 메주가루를 확 넣어서 풀어버리는 게 더 잘 섞이고 빠르지 않나요? 왜 굳이 얼음물까지 동원해서 식혀야 하죠? 열이 조립을 돕는 건 맞지만 이 생물학적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물학적 영역이요? 네, 메주가루 안에는 고추장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미생물과 효소들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끓는 물에 메주가루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다 죽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유익한 미생물들이 직사하고 효소는 열변성을 일으켜서 다 파괴돼버리죠. 그러면 발효된 깊은 맛은 사라지고 그냥 푹 삶은 밋밋한 콩국물 같은 맛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에, 기껏 만들어서 맛을 망칠 뻔했네요. 그래서 반드시 미지근한 성 끓일 때 메주가루와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생물들은 생존하면서 단맛과 짠맛의 베이스에 안착해서 단 하루 만에 완벽한 맛을 내는 거죠. 와, 온도의 임계점을 지켜서 미생물을 구출하는 거군요. 전통 방식의 응용부터 이런 초스피드 현대식까지 청취자분들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자료들을 쭉 교차 검증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킥이 하나 더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킥인가요? 고추장 담글 때 완성 단계에서 소주나 청주를 넣으라는 팁이 있어요. 고추장에 술을 붓는다. 그럼 고추장 먹고 취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면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추장을 먹고 취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 다행이네요. 여기서 핵심적인 과학 개념은 바로 수분 활성도라는 걸 조절하는 겁니다. 수분 활성도요? 네, 고추장을 막 섞다 보면 농도가 너무 뻑뻑해서 잘 안 섞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농도 맞추겠다고 그냥 맹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니까 뭔가 상하기 쉽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수분 활성도가 훅 높아져서 하얀 곰팡이나 부패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수영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상만 해도 싫네요. 그런데 맹물 대신에 도수가 높은 소주를 넣으면요. 알코올 성분이 질감은 부드럽게 맞춰주면서 나중에 증발할 때 고추장 표면에 수분을 싹 뺏어갑니다. 그리고 곰팡이 포자의 세포벽을 탈수시켜버리죠. 와, 질감은 살리고 하얀 곰팡이는 원천 차단하는 아주 정교한 화학적 방패네요. 맹물을 넣으면 부패의 문을 여는 거고 술을 넣으면 방패를 세운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럼 이렇게 술로 1차적인 방패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걸 보관해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숨쉬는 항아리가 아파트 베란다엔 없단 말이죠. 플라스틱 통에 둔 고추장에 하얗게 곰팡이 핀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여기서 바로 산림 고술들의 출처 잔료에서 찾아낸 극강의 꿀팁이 나옵니다. 오, 뭡니까? 바로 조미되지 않은 마른 김을 덮어두는 겁니다. 김밥 용김 같은 거요?
네, 고추장통 입구 크기에 맞게 마른 김을 오려서 고추장 표면에 딱 밀착시켜 덮어두면 끝입니다. 잠깐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젖어있는 고추장 표면 위에다가 유기물인 김을 덮는다고요? 그럼 그 김이 수분을 머금고 흐물흐물해져서 오히려 부패를 가속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작용하는 건 김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라는 무기질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 요오드. 네, 요오드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라서 곰팡이 포자가 고추장 표면에 자리 잡고 번식하려고 할 때 그 세포막 구조를 직접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와, 요오드가 곰팡이를 터트려버리는군요. 맞아요. 단순히 공기를 차단하는 물리적 뚜껑이 아니라 곰팡이의 생성을 억제하는 화학적 지뢰밭을 표면에 깔아두는 것과 같은 효과죠. 물리적 뚜껑이자 화학적 지뢰밭. 게다가 극도로 건조된 마른 김은요, 냉장고 안에서 온도 차이 때문에 뚜껑에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질 때 그걸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고추장 표면의 수분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와, 마른 김 한 장이 방습제랑 방어막 역할을 다 하는 거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냉장고에 이미 고추장에 하얀 곰팡이가 살짝 피어버렸다면 어떡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통째로 다 버려야 하나요? 이때 제일 중요한 핵심 지침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기가 단 한 방울도 없는 완전히 마른 숟가락을 쓰셔야 합니다. 아, 마른 숟가락. 네, 침이 묻었거나 물기가 있는 숟가락이 닿는 순간 그 수분은 남은 고추장 전체에 부패균을 퍼뜨리는 고속도로가 되어버리거든요. 젖은 숟가락은 부패의 고속도로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마른 숟가락으로 걷어낸 다음에 빈 공간이 없도록 고추장을 평평하게 꾹꾹 눌러서 다져줍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마른 김을 다시 덮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야, 진짜 너무 꿀팁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시간의 벽을 넘고 곰팡이의 위협까지 이겨낸 우리 마늘 고추장. 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가장 그 진가가 발휘될까요? 기껏 정성껏 혹은 초간단으로 만들었는데 비빔밥에 한 숟갈씩 넣고 말기엔 좀 아깝잖아요. 당연히 비빔밥, 떡볶이, 나물무침 다 좋죠. 하지만 출처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요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요리들이죠? 바로 마늘 돼지갈비찜, 고추장 삼겹살, 그리고 마른 갈치조림 같은 요리들입니다. 아주 찰떡궁합을 자랑하죠. 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왜 하필 돼지갈비나 갈치조림 같이 약간 진하고 무거운 고기나 생선 요리에 대표적으로 추천이 될까요? 요리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돼지고기 누린내나 갈치 비린내를 잡으려고 요리할 때 어떻게 하죠? 다진 마늘 볶고 미림 붓고 간장이랑 설탕 넣고 복잡하게 양념하잖아요. 그렇죠. 냄새 잡으려고 온갖 걸 다 넣죠. 그 깊은 풍미, 조청의 달콤함, 그리고 메주의 구수함이 완벽한 밸런스로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아하, 이미 다 들어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의 불쾌한 냄새는 완벽히 잡아주면서도 복잡한 양념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이 고추장 하나만 툭 넣어도 아주 깊고 훌륭한 맛을 내주는 겁니다. 와, 냄비에 재료 담고 이 마늘 고추장 무심하게 툭 던져 넣으면 식당 요리 완성이라는 거네요. 식탁 위에 마법이 따로 없습니다. 네, 주방에 쟁여두는 만능 치트키가 되는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무려 50일이라는 그 미생물의 긴 노동을 기다리는 전통 방식부터 열에너지와 기성품을 이용해서 단 하루 만에 맛을 직주해내는 마늘고추장의 생화학적 원리까지 싹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전기밥솥의 보온온도 과학이나 알코올을 이용한 수분 제어 기술도 다뤘죠. 맞아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요오드 성분으로 곰팡이를 파괴하는 그 마른 김의 화학적 방어막 꿀팁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미생물 생태계의 조율법과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방법들을 주방에서 직접 꼭 한번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가 열과 마늘을 이용해서 고추장 발효의 타임라인을 해킹하는 방법을 알게 됐잖아요. 마늘에 있는 성분이 미생물을 통제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했다면 이걸 다른 향신 채소에 응용해보면 어떨까요? 아, 이를테면 어떤 채소요? 깻잎이 가진 그 특유의 향미 오일을 농축해서 베이스로 쓴다거나 아니면 알싸한 생강을 진하게 우려내서 이 고추장 베이스에 딱 접목해본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그거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인데요. 원리만 이해했다면 전통을 답습하는 걸 넘어서 전통을 해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취자 여러분, 각자만의 완전히 새로운 시그니처 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요리 실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여러분만의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냉장고 속 고추장통부터 한번 쓱 열어보시고요. 오늘 이 팁다이브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지식의 항연이었던 만큼 여러분의 식탁에 아주 새롭고 짜릿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자극할 흥미로운 지식들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